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민주평화당이 창당한 지 2주 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난 2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우리 당 대표이신 정동영 대표님께서 기자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창당 2주년 기념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주평화당 창당 2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노래가 있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호국 영령 및 먼저 가신 민주열사와 5.18 영령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시작. 바로 국민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영 대표님으로부터 창당 2주년 기념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모두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희 지도부가 국민 앞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원내대표, 또 김종구 최고위원, 서진희 청년 최고위원, 박주현 최고위원, 김종배 최고위원, 황주홍 농림수산해양위원장은 함께 인사를 좀 드리지요. 잠깐 일어서서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과 불안 속에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의 수준으로 봐서 저는 지혜와 능력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재난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이 창당 2년입니다. 2년을 맞이해서 착잡한 심정으로 참음합니다. 민주평화당의 존재 이유는 충분히 증명됐는가? 또 오늘 국민들께 어떤 기대와 희망을 제시하는 정당인가를 자문합니다. 저희들의 출발점은 국민의당 보수통합의 저지 그리고 개혁정치 세력으로서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시작됐습니다. 2년이 지난 오늘 시점에서 볼 때 저희들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당을 지키고자 하는 저희들의 몸부림과 그리고 개혁 정체성을 유지해온 저희들의 길은 일관된 길이었습니다. 당시 국민의당의 변신을 꾀했던 한 세력은 보수 통합에 몸을 실으면서 길을 잃었습니다. 또 한 축은 신념과 가치가 아닌 명분이 없는 길로 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민주평화당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 선거제 개혁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평화당 제1의 존재 이유는 정치 개혁이었습니다. 강령 1조에 최우선적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완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선거제 개혁을 가장 먼저 주창하고 가장 치열하게 싸운 자부심은 정치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분리 등 개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없었다면 4+1의 개혁연대 위력을 국민들이 실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지난 몇 년은 다당제 정치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승자 독식, 난장판 양당제를 극복하며 새로운 길을 여는 몸부림의 시기였습니다. 선거제 개혁으로 이제 제도로 뒷받침되는 다당제 시대가 문을 열었습니다. 싸움판 정치, 투쟁의 정치, 양당제 대신에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가 국민에게 이익임을 입증하는 데 기여해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련이 컸습니다. 명분 없는 분열로 국민과 특히 호남 민심에 큰 상처를 줬습니다. 분열의 책임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요구하며 스스로도 성찰하고 분발하겠습니다. 이제 다당제 시대에 걸맞는 정치판을 짜야 합니다. 다당제 시대를 이끌어갈 유력한 제3의 축을 만드는 일입니다. 통합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치 세력 결합이 더욱 필요합니다. 묻지마 통합, 의원 숫자 늘리는 통합은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참여해야 합니다. 인재 영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력 통합이어야 합니다. 통합은 그동안 정치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며 자신을 대변해 오지 못한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정치적 열망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청년 세대, 소상공인이 결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지난 선거제 개혁 과정에서 발휘된 4+1의 위력을 소중한 경험이자 자산으로 활용하는 통큰 통합 방안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당 세력, 소상공인 세력, 진보적 어젠다에 충실한 소수정당 등 개혁과 진보의 결합 등 담대한 구상도 추진할 가치가 있습니다. 위성정당의 출현은 우리 정치사의 희극이자 비극입니다. 개혁과 진보의 정치적 연대는 선거제 개혁에 대한 기상천외한 도전에 맞서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에서 권력구조 개헌으로 가야 합니다. 통합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분권형 개헌,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는 개헌, 연동형 선거제의 완성이라는 정치 개혁의
깃발을 내걸고 이를 합의하고 추진하는 주체 세력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개혁 세력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개혁의 길에서 한치의 이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만하고 독단적인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 경쟁 세력, 대안 세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불평등 해소와 약자들의 삶을 개선하라는 존재 이유에 충실할 것입니다. 민주평화당이 내건 가치, 평등, 평화, 민주, 개혁, 민생 가치는 앞으로 더 중요해집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정당사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명시적으로 강령해 넣은 정당은 민주평화당이 처음입니다. 민주평화당의 정신과 유산은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자산과 소득 불평등 해소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노력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면적이고 구조적인 부동산 대개혁이 필요합니다. 2020년 현재 우리는 부동산과 주거 불평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지만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은 3억, 강남은 5억 이상 폭등했으며 2천조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습니다. 다수의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결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택을 공급해도 자가 보유율은 20년 전에도 60%, 10년 전에도 60%, 지금도 60%를 밑돕니다. 공공택지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의 주택 사재기에 기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1억짜리 아파트 100만 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국민들이 이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공공택지에 임대료를 내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면 20평 아파트를 1억 2천이면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매년 국민의 사유지를 강제 수용해서 조성한 택지를 LH공사가 개발해서 민간 건설사에게 매각하는 팔아넘기는 물량만 140만 평입니다. 100만 평만 가지면 10만 원을 줄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10만 원을 1억짜리를 공급하면 이제 주택은 투자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택지의 무분별한 민간 매각만 중단한다면 토지 임대부 건물 분양 주택을 지을 토지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3기 신도시 36만호 건설 부지도 1억짜리 아파트 100만호 공급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재원 걱정 없습니다. 공공토지 마련 재원은 해외 부동산 안에 투자를 하는 국민연금, 이 공공택지에 투자하고 그 임대 수입으로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재산이 증가합니다. 공공자산 증가,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목적과도 일치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50조에 이르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투기를 부채질하는 자금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을 중단하고 이를 1억짜리 아파트 100만호 건설에 투입하면 될 일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2년간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왔습니다. 이제 민주평화당은 창당 2년을 계기로 다당제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심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통합 그리고 새로운 정치 세력의 결집을 통해서 더 단단한 다당제 큰 축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어린 관심과 질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혜숙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창당된 지 벌써 2주년입니다. 저는 창당 때 당 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이 의미가 깊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민주평화당은 이 보수 세력과의 야합을 막고 중도 개혁 세력의 그 뿌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호남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동안 또 분열의 아픔도 겪었지만 그러나 저희들 꿋꿋하게 처음에 그 창당 정신을 유지하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같이 해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성원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금 이제 또 4.15 총선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또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이 창당했을 때 그 초심을 생각하고 그리고 굳건하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국민 여러분께 그 말씀드릴 것은 지금 선거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제일 강력하게 주창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정당은 민주평화당입니다. 그런데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주장을 했고 또 정치권의 동의를 얻어냈고 또 결실을 맺었다. 물론 완벽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기득권 양당 제도만 그 배출했던 그런 선거 제도에서 이제 각 분야에서 그 대변되지 못한 소외된 그 세력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는 다당제 그리고 그 연동형 비례의 그 뜻을 우리 선거제도에 반영을 해서 새롭게 선거제도가 개혁된 그 일을 작지만 우리 민주평화당이 해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치에 있어서 큰 일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총선 1호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1억 원대 아파트 100만 호 건설이라는 그 100만 호 공급이라는 공약을 저희들이 발표를 했는데 의외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민생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그런 공약들을 계속 개발해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 확산도 문제지만 이것을 방지를 꼭 해야 되겠고 그러나 이것과 관련해서 이 민생 경제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행사나 이런 집회가 취소가 되어서 그 관련되는 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도 그런 타격을 받고 있어서 빨리 이 사태가 진정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당 수석 대변인이시고 박주현 최고위원님이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박수를 하는데 왜? 죄송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모두에서 원내대표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중요한 기자간담회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2년간 잘 버텨왔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 국민의당에 지지를 보내주신 유권자의 뜻을 오롯이 지켜온 정당은 민주평화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새로운 출발이다. 선거제 개혁으로 시작된 이런 새로운 정치 지형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력들과 결합하는 새로운 통합으로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준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또 관심을 가져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또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 말씀을 모두 마치고 떡 케이크 절단이 있겠습니다. 대표님 원내대표 앞으로 나오고 여기 부모님도 앞으로 나오시죠. 저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협의위원장님. 하나 둘 셋 하면 촛불을 끄고 시작해봐. 하나 둘 셋.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떡 케이크 절단 시기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은 떡 케이크 절단이 끝나고 이제 대표님의 기자 간담회가 판단을 시작하겠습니다.